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김형수라고 합니다. 저는 기계공학에서 유체역학 분야라는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수상은 사실 운이 좋아서 하게 된 것 같고요. 초, 중, 고 수업을 들을 때 생각을 해보면 항상 이제 교재 기반으로 수업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전공 수업을 배울 때 항상 텍스트북을 펼쳐서 한 페이지씩 넘어가면서 그렇게 책에 있는 정보를 머릿속에 넣는 일방적인 수업을 했었었는데, 제가 운이 좋게 수상을 하게 될 수 있었던 건 아마 학생들한테 책에서 배우지 말고 직접 본인이 체감하자라는 게 이제 다른 컨셉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기계공학에서도 이제 많은 역학을 배우는데 단순히 이제 수식이나 어려운 설명으로 배우지 않고, 저희는 이제 사실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수업들을 많이 구성을 했었거든요. 실제 제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이제 정보를 전달하고 난 다음에 같이 컬링을 하러 간다거나, 같이 스케이팅을 하거나, 같이 자전거를 타거나, 그러고 이번에 오늘 이제 종강을 했는데 이제 종이 비행기 날리기 대회를 한다거나,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액티비티들을 학생이 이제 주도적으로 하게 일단은 구성을 해서 학생들이 직접 느끼게 하는 게 아마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줬던 코멘트 중에 제가 인상 깊은 것 중에 하나는 이런 수업을 많이 만들어 달라고 하는 코멘트가 되게 적응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수업을 듣고 싶어 하는 학생들의 수가 적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기회가 없어서 적었던 거 아닌가. 그래서 이런 수업을 많이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 텍스트로 정보로 배우는 것 뿐만 아니고 학생들이 직접 이제 몸으로 체험하는 그런 수업들이 필요한 것 같고, 그런 게 이제 학생들한테 좀 창의적인 교육으로 다가갈 수 있게 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감사하게도 수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공기의 저항을 줄이려면 이렇게 저항이라는 값을 이제 줄여야 되는데, 사실 그게 텍스트북에는 이제 문자로 나와 있거든요. 어떤 값이 저항에 해당된다. 근데 저는 학생들한테 그냥 이제 그 저항에 해당되는 걸 본인이 바꿔서 해보라고 시켰습니다. 예를 들자면 자전거를 타거나 스케이팅을 탈 때 처음에는 우비를 입고 한번 타게 한다거나, 그러면 이제 면적이 넓어지니 힘들 거거든요. 그러고 이제 평범할 때는 이제 평상복을 입고 타게 하거나, 아니면 조금 약간 쫄쫄이는 아니지만 굉장히 스키니한, 그러니까 우리가 스포츠 선수들을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되게 타이트한 타이즈를 입고 이제 실제로 경기에 임하게 되는데, 그런 걸 학생들한테 입고 비교를 해보라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이제 책에서 배운 그런 변수에 의한 변화가 아니고, 그 변수에 의한 변화를 본인이 직접 겪으니 이제 물리가 자기가 경험한 것이 바로 느껴지니까 그게 이제 공식으로 오는 게 아니고 진짜 체험으로 알게 되니 학생들 뇌리에 좀 그게 깊게 남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학생들의 좋은 점이었던 것 같고, 저도 사실 그걸 의도했었는데, 근데 생각보다 학생들이 그걸 즐기면서 하는 걸 보니 좋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오늘도 종이 비행기 날리기 대회가 끝났는데 계속 이렇게 던지고 있더라고요. 집에 가자고 얘기를 해서 항상 이렇게 끝이 나는데,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학생들이 그걸 이제 즐기는 게 좀 약간 저도 수업을 하면서 보람찼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땐 좀 약간 특이한 게 집에 전자제품 같은 것들을 막 뜯어서 분해하는 이상한 습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TV라든지 요즘은 없지만 이제 비디오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전화기, 그런 걸 이제 뜯어서 안에 있는 구조 같은 것들, 이게 어떻게 생긴 건지 되게 궁금해서 그걸 이제 막 제 마음대로 뜯어서 고장냈던 적이 몇 번 있는데, 약간 그런 호기심이 되게 많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지금 뭐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비슷한 분야인데 비행기를 되게 좋아하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비행기 날리는 경진대회 같은 것에 많이 참여를 하게 됐었고요. 근데 수업 다 빼먹고 그런 거 하루에 비행기 하나씩 만들기 약간 이런 짓도 했었었고, 어렸을 땐 비행기에 관심이 많았었고, 나중에는 뭐 어떻게 하다 보니 마이크로플루이딕스라는 거에 관심 있게 되는데, 그런 이제 하나의 관심사 가는 주제들이 생길 때는 주변에 이제 한 분씩 계셨던 것 같아요. 어떤 특이한 현상이나 특이한 문제에 대해서 이제 잘 소개를 해주셔서 거기에 제가 이렇게 호기심을 가지고 갈 수 있게 약간 많은 도움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뭐 특별히 똑똑하지도 않고요. 운이 좋아서 지금 좋은 자리에서 좋은 연구를 하고 교육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 가지 조금 특이한 점이었다고 하면 저는 항상 그냥 재밌는 걸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 재밌는 거에 빠지면 계속해서 하는 그런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이제 이 자리에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도 좋아서 이제 지도 교수님, 또 좋은 분들을 너무 잘 만났고, 그분들이 제가 하고 싶어 하는 분야를 되게 잘 소개해 주시고, 정보들도 잘 제공해 주셔서 하고 싶은 연구를 이제 끊임없이 하는데 많은 도움들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걸 하는 데 있어서 중간에 좀 약간 브레이크 없이, 브레이크도 있었겠지만 그거 브레이크를 넘어서서 이제 더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싶다라는 동기부여들이 잘 이어져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 단어로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패를 걱정 안 하는 친구들은 뭐 어떤 일을 맡겨도 사실은 그렇게 큰 걱정이 안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희 뭐 한국의 교육 시스템의 뭐 현재 모습이거나 아니면 문제점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이제 초, 중, 고부터 계속해서 이제 스펙을 쌓으면서 성공을 해왔던 친구들이라 아마 실패라는 건 잘 경험을 안 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만약에 대학을 오거나 대학원 과정에 왔을 때 실패는 항상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문제를 찾아내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계속 이렇게 갈구해 나가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 연구인 건데, 실패는 항상 있습니다. 잘 안 되는 게 당연하고요. 학생들한테도 말을 하는데, 내가 생각했던 방식대로 귀결되지 않았을 때 오는 자괴감이나 혹은 이제 실패에 대한 것으로 오는 이제 슬픔, 우울감, 이런 것들이 존재할 텐데 그거 별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못 이겨내는 학생들이 조금 성장이 더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하더라도 그냥 쿨하게 넘어가고, 다음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그런 약간 용기 있는 자세가 성공하는 공학도가 되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본인이 무엇을 하고 싶다라는 건 명확해야 됩니다. 그런데 명확하지 않을 때가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느 분야를 잘할지 못할지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거든요. 사실 저도 지금 이 연구를 계속 해오가면서 제가 어떤 분야를 잘하고 못하는지를 저 역시 하나씩 이렇게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 못하는 건 보완을 하거나 잘하는 건 더 보강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스스로 자아성찰을 계속해서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해서 편식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보에 대한 편식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하나 꼬집어서 얘기를 하자면 지금 AI 관련돼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오픈되고 있잖아요. AI만 쳐다보지 않으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고전적인 피직스를 본다거나 우리가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이치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다양한 배경 지식들을 습득하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그래서 어떤 정보에 대한 편식을 하지 않고 다양한 것들을 본인 걸로 이렇게 흡수하는 그런 연습 혹은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마 여러 가지 관심사들 가운데 자기가 뭘 했을 때 더 재밌는지 잘 알 것 같고,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경험했던 걸 한 번씩 다 이제 시도하다 보면 시행착오 끝에 본인이 좋아하는 걸 하루빨리 찾게 되거나 본인이 했을 때 즐거운 걸 하루빨리 알게 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해보니 그래도 머릿속에 남는 건 탈무드였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삶의 지혜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많이 겪고 할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사실 해답은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정답도 없고,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답은 없는데 현명한 답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 굉장히 너무 많은 정보들이 저희들한테 쏟아지고 있죠. 예전에 비하면 짧은 양의 동영상이나 쇼츠 같은 것들이 무한대로 이제 쏟아지고 있어서 그러한 정보들을 사실 흡수하기가 어려울 만큼 이제 저희한테는 부담이 되는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너무 이렇게 좌지우지하지 마시고 본인이 좋아하는 게 뭔지를 잘 찾으시기를 권합니다. 그러니까 몇 년 제가 더 인생을 산 선배로서 드는 느낌 중에 하나는 본인이 뭘 좋아하는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사실은 저희 연구실 학생들한테도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어떤 연구를 주제할 때 트렌드를 쫓지 말고 본인이 몇 번이나 밤을 새워가면서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생을 하였는지, 그러니까 그러려면 사실 재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재밌는 분야, 재밌는 거리를 본인들이 잘 찾으시고, 그게 처음엔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실패가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오는 거고요. 실패가 없으면 성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밌는 것들을 끊임없이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제 본인이 바라는 그런 역할,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잘 성장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